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중국 대륙의 위기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률 10%의 경제 대국에서 이제 디플레이션의 공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도 무심한지 140년 만의 대홍수, 그리고 한쪽에서는 대가뭄으로 발전 제한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완전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20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고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력에 깊은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금 우리들은 사회주의의 미래를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설업계가 대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영 건설사 시노오선은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민간 부동산 기업들의 연이은 디폴트와 연계되어 있어서 더욱 심각한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 속했던 컨트리 가든은 발행한 채권의 40%가 부도 상태에 있고, 현재 부도액은 10조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도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리 가든의 경쟁사였던 에버그란데도 부도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지불 유예 기간은 불과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건설과 부동산 산업은 전체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과 건설 위기는 중국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부채의 내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과 건설에 대출한 금액만 해도 3.5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천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무서운 부동산 부채 내관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경제 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46.5%나 치솟고 있는 중국 청년 실업률은 한 해 대학 졸업생 1,100만 명의 대학 졸업자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책으로는 단지 귀농과 임시적으로 무마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은 먼 미래의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의 국제 관광객 수는 이전과 비교해서 충격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는 370만 명이 방문했고, 올해 1분기에는 단 5만 2천 명만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여행객은 99% 감소하고 있습니다. 롱딩 그룹의 연구원 마크 휘츠키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0%나 급감해서 2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관광객 감소와 외국인 투자 감소는 중국 경제의 완전한 괴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중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경제가 전쟁 수준으로 폭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과 돈줄이 마르게 되면 그곳은 살기 어려운 곳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개의 중국 건설업체가
건설 계약 감소와 맞서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이 3대 요소입니다. 중국의 성장은 주로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에 의존해 왔습니다.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국영 기업들이 주도한 기업 투자와 함께 정부 투자가 골로 가는 형국에서 민간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 자본은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권에서 실시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바로 중국과 유사한 국가 주도 사회주의 정책의 한 예입니다. 단 5년 만에 한국 경제 체질이 절단난 이후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재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이제 디프레이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3%까지 추락한 것은 그 증거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디프레이션 공포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민 경제가 어떻게 괴멸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가 돼지고기 가격인데요. 1분기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28%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의 공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누구도 집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도 감소하고 2분기 GDP는 0.8% 성장해서 중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위기는 경제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지속된 중국 대홍수는 중국 동북부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600년 된 자금성 역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남서부 메콩강 일대는 가뭄 영향으로 수력 발전을 제한하고 전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찾아온 중국은 세계 공장의 중심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쯔강 유역의 대규모 침수로 인해서 식량 공급이 올해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산업단지 파괴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리와 교량과 도로, 철도, 통신망 등 주요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교통과 통신이 중단되는 등 일상생활과 상업활동에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댐과 하천 관리의 실패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서 지역 생태계는 장기적으로 크게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경제, 환경, 사회 전반의 위기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세계는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은 중국 정부의 무관심과 불충분한 대응에 크게 분노하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밤새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상급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위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 주석은 묵묵부답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 공영방송들은 최근에 촬영된 것이 아닌 지난 2월에 촬영된 영상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일 넘게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들은 홍수와 같은 큰 자연재해 때
여지없이 구조 현장에 나와서 피해자를 직접 위로하고 인민들과 연대를 과시해 왔습니다. 원자바오 전 총리도 지진 피해를 입었던 사천성을 방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인민들과 함께하며 리더십과 연민을 발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40년 만에 기록적인 홍수가 몰아친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언론 앞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 이상설과 지도력 위기, 그리고 시진핑의 독재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부재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권력자들의 휴양지 베이다이하에서 머물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중국의 사태는 지도부와 인민 사이의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고 사회주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